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근대 국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국어까지 배우고 나면 우리가 어려웠던 국어사에 관련된 부분이 다 정리가 되게 되는데 여러분 각각의 특징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세 국어로 넘어가고 나면 근대 국어는 오히려 조금 쉽습니다. 우리랑 그나마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문적인 특징으로는요. 순경은 비읍과 반치음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세 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된소리가 나타난 거였잖아요. 그때 쌍히읗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사라지게 됩니다. 음가와 글자 자체가 사라지게 되고요. 국외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게 특이합니다. 원래 국외음화 현상이 디귿이나 쌍디귿, 티귿 같은 음이 이, 야여, 유요 같은 이모음 앞에서 만나게 되면 지읒, 쌍지읒, 치읒 소리로 바뀌게 되는 건데요. 우리 흔히 아는 게 구디가 아니라 구지로 발음하는 거, 해돋이 발음하는 거 있잖아요. 이 현상이 근대국어 시기, 임진왜란에서 가보개혁 전후 시기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음추이가 이제 중세국어 시기에 시작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 단계를 거치면서 아래아의 음가가 소실이 되고요. 첫 번째로 16세기에 둘째 음절 이하에서 아가 으로 변화하게 되고요. 두 번째 단계로 18세기에 첫째 음절에서 아래아가 아로 변화하게 되는 음운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휘 보겠습니다. 한자어의 지속적 증가, 중국을 통해 번역된 외래어가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한자어는 과학과 기독교 서적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지속적으로 들어왔고요. 중국을 통해 번역된 외래어가 유입되기도 했고 사실 일본을 통해서 번역된 외래어도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 원어 그 자체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담배, 빵 이런 것들이 아마 원어가 그대로 들어온 거라고 선생님이 알고 있어요. 문법적 특징 보겠습니다. 주격조사, 중세국어에는 뭐밖에 없었죠? 그렇죠. 이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근대국어 시기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주격조사 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서남아럼이 1인칭에 쓰였던 서남아럼이 오와 우가 소멸되게 되고요. 과거 시제 서남아럼이 하였다, 하다의 과거형은 하였다죠. 이런 엇, 그리고 하와 쓰이게 되는 엿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아닙니다. 자, 그리고 명사형 어미가 중세국어에는 옴과 운만 쓰였었는데 뭐뭐기의 쓰임, 먹기, 먹음뿐만 아니라 먹기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 어미가 쓰임이 확대되게 됩니다. 객체 높임법이 일부 어휘에 의해서만 표현되게 되고요. 객체 높임법을 표현하던 삽 이런 소리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들이다, 여쭈다 등의 일부 표현이 남아있죠. 자, 끊어적기가 확대되게 됩니다. 우리 중세국어 시기에는 이어적기가 돼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사메, 마음이란 거죠. 마음에라는 걸 보면은 이 미음이 이응 자리를 대신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사메로 이어적기를 했었으면 근대국어에서는 가독성,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좀 더 빨리 읽고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체온과 조사를 구별하는 끊어적기가 확대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마음에라고 체온과 조사가 구별되게 되죠. 그리고 거듭적기가 나타났다 사라진다. 이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어적기를 하다가 끊어적기를 하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합치기 시작합니다. 약간 과도기적 형태로요. 그래서 마사메를 예를 들어 과도기적 형태로 보면 마사하고 미음만 넘어가면 이어적기고 여기선 끊어적기를 하는 건데 거듭적기는 여기 미음을 하나를 더 붙입니다. 그래서 마삼메 뭐 이런 식으로 읽게 오히려 좀 과도기적으로 소리가 이상해지고 표기가 이상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방점이 소실이 되고요. 띄어쓰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독성을 높이게 되고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공식화되면서 이때 띄어쓰기를 아예 우리 맞춤법 안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독립신문 창간사를 보는 개화기 국어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우리 선조들이 쓴 이 글도 굉장히 마음을 뜨겁게 하는 글인데요. 일단 우리 문법적 특징 한번 보죠. 자, 음은 아래아의 음가는 상실되었으나 문자로서의 아래아는 여전히 표기에 쓰였습니다. 쓴한 사람 등이 있고요. 자, 문법 족격조사 가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명사형 어미 기가 쓰이기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보기가, 얼마가, 배우기가, 알아보기가 해서 주격조사 가와 명사형 어미가 쓰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표기 아까 끊어적기가 보편화되는 가운데 이어적기 남아있고 과도기적 형태로 거듭적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것들 이어적기가 남아있는 거죠. 여기 겉은
드뭅이라 하고서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 낳은 것이 무엇인고 알아보지 이렇게 위로 넘어가서 이어적기가 여전히 혼재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띄어쓰기 등장하긴 했지만 1933년에 통일되기 전까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문 안이 쓰고 쓰는 것은 해서 우리 가운데에서 한 번씩 띄는데 지금은 띄잖아요. 각 단어는 띄어쓰는 원칙으로 한다인데 여기에선 아직 우리 선조님들은 헷갈렸어요. 구분이. 왜냐면 규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서는 띄고 어떤 데서는 띄지 않고 하는 게 나타나지만 어쨌든 띄어쓰기를 씀으로써 전체적으로 우리 글이 훨씬 더 가독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옷계 합용병서가 여전히 쓰였는데요. 합용병서는 여러 개의 자음이 같이 쓰인다는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두자음군이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떼여, 까닭 이런 것들이 여전히 쓰이고 있었습니다. 근대 국어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에 비하면 훨씬 더 편안하게 여러분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고대 국어와 중세 국어의 특징을 한번 쭉 훑으시면서 그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떤 문자들이 나왔고 언제 사라졌고 이런 것들. 자, 교실에서 다시 만나요.